2부입니다. 동영상을 또 촬영하다 보니까 또 핸드폰이 열받았네. 미치겠네. 1부고 2부고 할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또 열이 받아서 꺼져 버렸어요.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 아시바를 접었어야 되는데 접질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시바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뭐 정점 찍을 것도 없고 뭐 더 바랄 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모든 것을 안 상황에서는 이제 접어야 되는데 접지를 못했어요. 배운 기술이 또 그거고 배울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해서 아쉬움에. 자, 어쨌건 말을 하다 보니 자꾸 말이 삼천포로 빠져요.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공작관 TV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공작 원인이 아닌 공작관으로 오랜 세월 활동하신 분이 퇴직을 하셔서 그 유튜브 공작관 TV를 운영하고 계세요. 금도 저하고 똑같은 최 씨고요. 최수용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자,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 대북 전문가고 또 북한 전문가고 간첩 잡아내는 도사들이고 북한에 관한 도사들이고 북한에 관해서 공작을 하고 또 남한에 엄청나게 침투해 있는 간첩들을 잡아냈던 사람이에요. 또 그분 주위에는 공작원으로 또 비밀 요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이 주창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한테 비밀 공작 특수 비밀 공작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마련해 다오. 지금 국정원은 썩고 썩어서 또 국정원 내에 너무 간첩들이 많고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국정원은 믿을 수가 없다. 본인이 이제 국정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조직을 만들어 다오라고 윤석열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튜브로. 남쪽부터 북쪽으로 훑어 올라오던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어 내려가던 빨갱이들을 싹 잡아내고 색출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다. 제가 선견 지명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잡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느낌대로 말씀드립니다. 필대로. 또 저는 제 느낌을 믿으니까요. 제가 제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수영 공작관
이야기와 거의 상응하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비밀 조직을 두어야 된다. 아무도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윤 정부 쪽에서는 제 유튜브를 볼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겠죠, 당연히. 저는 제가 예언 아닌 예언, 예견 아닌 예견, 또 느낌적인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시나리오 없이 떠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100%다 맞게 되었네요. 제가 생각하는 예견이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가끔씩 무서울 때가 또 있어요. 어쨌건 그런 분들의 주장을 얕보거나 허투루 보지 마시고 윤 정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70%는) 빨갱이들 나라입니다. 아직도. 윤 정부 5년 동안 다 망가뜨려 놨지요.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을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야 뭐 큰 타격이 없겠지만 올가을에 뭐 지금 가을도 막바지인데 올가을에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어요. 아니 길바닥마다 아스팔트 운전을 하고 다니면 아스팔트 여기저기 까고 보수 작업하고 뭐하고 뭐 다리 보수하고 뭐하고 아니 물론 국민들 속이는 게 주특기인 당신들인 건 알고 있지만은 약 올립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관공사밖에 더 있어요. 밖으로 보이는 관공사 노출시켜서 일부러 홍보합니까? 지금 뭐 불경기가 아니라고 수 쓰는 거예요? 눈 가리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제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지금 쿵쾅거리고 돌아가는 게 관공사 이외에 개인 공사 몇 군데 그 외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여태까지 어느 정부에서건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토를 안 다룰게요. 뭐 그래 왔으니. 그런데 말이죠. 올가을에 가을에 일해서 겨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 중에선 바글바글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그러죠. 은행에 돈을 좀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버틸지 모르지만 이 밑바닥 인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밑바닥 인생이라서 우습습니까? 다 우리 국민이고 서민이고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도 올겨울에 굶어 죽으라는 소리죠.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 말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일명 노가다. 그 사람들이 한두 해 이런 걸 겪어서 민노총을 들어갑니까? 1, 2년 겪어서 좌파가 됩니까? 1, 2년 겪어서 빨갱이들한테 포섭이 돼서 본인이 간첩인지도 모르고 활동을 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민주노총에서 손도 안 내밀지만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들은 어떤 루트를 통하든 어떤 지인 소개로 하든 간에 그쪽에서 손길을 내밀면은 바로 가입을 합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철저한 민주노총 사람이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들이 쌓아놓은 똥이라고. 지금 관에서 하는 도로공사니 뭐니 밖으로 보이는 그 공사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또 속이기 시작했고, 선량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이 좌파가 되고 싶지 않은데, 저 북한 빨갱이가 되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찾아갑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해 오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노예보다 몇 수십 배의 치욕을 주고 사람 취급 안 한 당신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좌파가 많은지, 왜 빨갱이들한테 포섭된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시겠습니까? 자동으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왜? 본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좌파가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여기저기 여기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건 벌써 오래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매스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거 인사사고 났느니 뭐 누가 추락해서 죽었느니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네가 뭘 알고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 할지 몰라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보고 듣고 한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고 마지못해 매스컴에 한번 쬐끔 나옵니다. 누가 떨어 추락해 죽었다. 마지못해 일가족이 자살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빨갱이들하고 싸우느냐고 정신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착한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무슨 수를 쓰든 자살자가 덜 발생해야 되고, 무슨 수를 쓰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싸우는 거는 싸움딱들, 싸움 전문가인 최수영 공작관 같은 분들한테 맡겨놓으세요. 예산 편성해서 주고, 기자들이고 방송국 놈들이고 뭐고 다 빨갱이 새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대고 뭘 자꾸 브리핑을 하고 뭐 하고 지금 연극합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국정을 해야죠. 국정. 나라를 살리던 국민들 먹고 살게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경제부 장관이니 뭔 장관이 그 옆에 있는 그 인간들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어째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 경제를 모르고 국민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사는지 모르는 양반들 아니야? 제가 능력만 있다면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능력만 있다면 좌고 우고 간에 거의 죽여버립니다. 저는. 점잖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훅훅.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자꾸 이렇게 먼 산 보고 이렇게 주위를 보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경치를 보면서 누르는 겁니다. 말실수 안 하려고, 쌍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옛날 공무원들이 아니죠. 옛날 공무원들은
지조도 있고 정의로웠고 또 가슴도 있었고 또 서민들을 보살펴 주려고 하는 정신도 있었고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공무원들은 다 싸잡아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에요. 벼슬도 그런 벼슬이 없고 철밥통도 그런 철밥통이 없고 시민들 알기를 서민들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알로 보는 거지 이렇게 밑으로. 북한의 김여정이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내리깔았죠. 이렇게 아래 것들. 지금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렇게 국가를 개조할 능력도 없고 각오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대통령이 왜 나오셨습니까? 그만한 강단이 없고 결심이 없는데 대통령이 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여러 곳에 아주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같은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죠. 기독교적으로 악마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윤 대통령님 옆에 최측근에 제대로 윤 대통령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 떠들었잖아요. 그 떠든 얘기를 최수영 공작관이 요즘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면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을 비밀리에 감춰 두시고 비밀리에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쇼도 생쇼도 이런 생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쇼할 때가 아니에요. 최수영 공작가님은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강경합니다.
저는 처형입니다. 처형. 심각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뭐 즐겁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참나. 어쨌건 오늘도 이 설봉 공원에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집에 이렇게 콕 박혀서 TV 보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시라고. 말 좀 들어. 응? TV 거의 저 북한 방송이야. 어? TV를 보고 있으면은 세뇌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세뇌가 되는지 전혀 못 느끼잖아. 그 TV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튜브에는 정보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본인들이 알고 싶은 것을 다 얘기해주고 정보의 바다입니다. 유튜브가. 텔레비보다 몇백 배 재밌어요. 시간이 몇 시나 됐나? 또 이제 12시 23분이네. 집에 너무 콕 박혀 계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천입니다. 이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 설봉공원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공기 좋고 그림 좋고 경치 좋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화가 되는 그 느낌. 특별한 일이 없거나 또는 이 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운동하기 싫으면 그냥 산책을 하세요. 산책. 쉬엄쉬엄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고 새소리도 듣고 그래서 본인 마음을 본인이 치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니까진 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되겠네요. 본의 아니게 1부, 2부로 나뉘었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